올해 선거는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할 절대 위기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 선거입니다. 앞으로 한 40일 정도 남았죠. 이 성숙한 국민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할 줄 아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며, 또 자신을 위해서 나라 돈을 쓰는 사람보다, 자기 생각을 위해서 나라 돈을 쓰는 사람보다 나라를 위해 나라 돈을 쌓아가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숙한 국민은 그런 걸 선택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좋은 걸 선택을 해요. 물론 선택해야 할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언가 공적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그 양심적이라는 건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어저께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이런 인간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그런 게 나만을 위해 사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무슨 나라를 위하겠어요. 아셨습니까? 이 말은 자신을 위해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보다, 잔머리도 한두 번이면 통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잔머리가 보이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보다 어수룩해 보여도 진실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위해 국민을 속이며 또 자신의 뜻을 위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위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마저 속이는 사람, 자신마저 속인다는 게 뭐냐면 어저께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면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남을 속인다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국민 모두를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국민은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식대로 세상을 바라볼 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뿐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고 또 갈피를 잡지 못해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국민은 세상에 떠밀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국민은 평등을 말하며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보다, 이 평등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평등을 말하며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보다 있는 현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평등하지 못한 사람들을 속여먹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나라를 위한다며 나라를 망칠 사람보다 나라를 지키며 나라를 성장시킬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의 평등을 위해 세계적인 국가 기업을 와해시킬 사람보다, 국민을 평등하다고 하면서 지금 세계적인 국가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비행장에 가면은 최소한도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많이 띕니다. 그게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는 퍼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 기업을 와해시킬 사람보다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나라로 만들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성 없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보다 국민 모두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모두는 자신한테 속아. 이걸 모르면 본인이 본인한테 속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속아서 나라와 자신 모두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 국민은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위에 우뚝 솟을 수 있는
절대 국가가 되는 찬스입니다.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기회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 민족의 성격과 같은 파동 문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파동 문명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국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설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강의가 없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이번 강의를 두 편으로 나누어 다음 주 목요일에 그 후편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주 강의와 다음 주 강의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이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걸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저 공산당 놈들이 이런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은 거짓말을 수없이 해요. 언론이라는 것이 사람 거짓말하는 기관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원래 언론도 정의감을 갖고 바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도 거의 다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보질 못하니까.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학식이나 경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아느냐? 공부는 아는지 몰라도 현실은 못 봐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인간의 맹점이에요, 그게. 또 경륜이 많다고 아느냐? 경륜이 많으면 낱낱이 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주의 깊게 잘 들으면 여러분은 이 본인의 생각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그 인식과 또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이 생겨날 것입니다. 송자 선생은 이걸 현실이라고 말하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으로 성숙한 마음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오관, 즉 눈, 코, 귀, 입 이런 것 말하는 겁니다. 즉 보고, 들으며, 냄새 맡고, 맛을 보며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그런 걸 통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 내 말에 지금 귀 기울이는 것도 이게 의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의식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자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의식은 자의식 다음에 내가 설명할 그런 마음보다 생각하면서 알 수 있는 마음이기에 나는 이것을 앞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자의식을 앞마음이라고도 내가 표현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뒷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의식적인 앞마음과 무의식적인 뒷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생각하며 알 수 있는 자의식이 앞마음이라면,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의식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게 앞마음이라면 생각 없이 작용하며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자의식,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뒤에 숨어있는 마음이 영혼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은 잘 보이질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영혼은 무의식이라 알 수는 없지만 뭐다 하고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을 직접 움직여서 우리는 이것을 뒷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의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뒷마음이란 자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뒤에 숨어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뒷마음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뒷마음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뒷마음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앞마음이에요. 원래 이 영혼할 때 영이란 형체가 없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영혼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에요. 생각 없는 에너지체의 중심이 영혼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뒷마음은 중심이 있어서 자의식의 생각대로 무조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해야지 여러분들이 산다 그래서 영혼이 움직이느냐?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러고 말죠. 그래서 안 되잖아요. 영혼이 움직이는 게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은 생각만 하고 말아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심리학자들은 이같이 의식 있는 앞마음, 즉 자의식이 10%라면 생각 없이 움직이는 뒷마음을 90%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자의식이 10%고 그 다음에 생각 없이 움직이는 뒷마음을 90%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의식 10%와 무의식 90%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자의식과 영혼을 사실 그대로 밝힌다면, 심리학자들이 아니라 진짜를 밝힌다면 자의식은 우주 황금률에 의해 30% 정도 활동하고 영혼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70% 정도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앞마음 30%, 뒷마음 70%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의식이 30%, 그리고 영혼이 70%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 영혼을 90%라고 오해한 이유는, 잠재의식이라고도 하고 무의식이라고도 하죠. 그 90%라고 오해한 이유는 영혼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기능, 영혼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자의식의 영향을 안 받고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기능, 즉 7개의 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혼이 7개가 있어요. 우리는 이 7개의 혼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이 있어서 그게 본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아시죠? 여러분들이 본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본능이 영혼이 일으키는 겁니다. 자의식의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자의식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영혼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혼은 머리 위에서부터 맨 위에, 여기서부터가 제1혼입니다. 여기가 맨 위에서부터 제1본능은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전달받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거의 일반적인 눈 뜨고 오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못 찾아내죠, 이거를. 왜냐? 잠잘 때 우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걸 기계로는 측정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은 몸을 쓸 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쓸 때 쓰는 그 에너지는 우주로부터 받아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2본능은 우주와 연결되어서, 주변 상황을 느끼며, 여러분들 주변 상황을 느껴요. 그래서 뭐가 날아온다고 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살피고 서로 교감하며 움직이는 그 사이퍼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제2본능이 사이퍼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 제3본능은 세상 모든 것의 품격, 모든 것의 질이 얼마큼 높은 건 낮은 가는 품격을, 즉 격을 구분하여 받아들이거나 배척을 하며, 그 다음에 제4본능은 가슴에 있습니다. 제4본능은 세상과 연결되어, 우주와 연결보다 세상과 연결되어 사랑을 느끼고 베풀며, 또 제5본능은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또 제6본능은 단전입니다. 제6본능은 생명 에너지를 사용하여 세상을 움직이며, 제7본능은 성감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7가지 기능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행동한다 하여 우리는 영혼을 뒷마음 혹은 행동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영혼이 뒷마음이고 영혼이 행동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게 영혼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손 움직여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주의 비밀은 이 생각하는 자의식하고 행동하는 영혼이, 지금 우리 영혼도 설명했고 자의식도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두 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별개가 아니라 한 몸처럼 붙어있는 아프락사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한 몸이에요, 결국은. 우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소상, 이것하고 눈에 보이는 물체들, 삼라만상, 이게 같은 하나예요. 이게 두 개면서 하나예요. 또 하늘과 땅처럼 서로 다른 두 개가 하나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주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 쪽만 알죠, 인간들은. 안 보이는 쪽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자의식이 한 겁니까? 영혼이 한 겁니까?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영혼도 그 안에 자의식은 들어있는 거고, 자의식 안에도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한쪽만 갖고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셨죠? 나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가 하나로 이루어진 우주 법칙을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으로 이루어졌듯이 말합니다. 결국은 생각하는 자의식하고 행동하는 영혼은 아프락사스의 한 몸이다 이거예요. 태극처럼 하나는 뻗어나가고 하나는 끌어당기는 것처럼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급한 사람은, 격이 낮은 사람은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본능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생각을 통해 행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저질인 사람은 본능이 먼저 작용을 해요. 영혼이, 뒷마음이 크게 작용하니까 생각을 무시하고 작용을 해요. 그래서 범죄를 일으켜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자제하듯 세상 일 또한 조절하여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제하여 스스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질인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눈에 보이고서 좋다, 나 저 사람 찍어야지, 이렇게 찍으면 이게 저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이 충분히 알고, 알 거 알고, 판단할 거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뭐 나는 저 사람이 좋지만 저 사람은 안 되겠군, 이쪽 사람이 낫군,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의식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자의식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말한다 이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서 자의식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영혼이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근데 영혼은 그걸 안 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꾼 할 때 사기. 자의식은 이렇게 한다고 했어, 약속까지 했어. 근데 영혼이 안 지켜. 그럼 그게 바로 사기예요. 예를 들면 자의식이 많은 이자를 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돈을 빌렸어. 근데 영혼이 그것을 갚지 않으면,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또 자의식이 계약을 하고 집을 빌려 쓰다가 영혼이 집세를 내지 않고 도망가면 그것 또한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안 해요. 영혼이 다 사기꾼들이죠.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사기쳐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인간 꼬시는 거 쉬우니까요. 인간은 거짓말도 그냥 속아 넘어가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책임을 지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크게 사기를 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그 인간은 대통령 선거에 왜 나오느냐? 선전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온 데가 다 옛날에 다 벽지도 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선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사기쳐가지고선 지금 돈도 많이 긁어 모았어요. 지금 뭐 한 건지, 남의 거에 지금 얹혀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맞아 죽을 걸 생각해서 자기가 잠자는데도 전부 다 철망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 인간, 감옥처럼. 그런 인간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의 뒷마음, 즉 영혼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속아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TV에도 나와 자신이 공중을 날 수 있다며, 공중부양을 한다며 사기를 치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속는 겁니다. 속는 걸 말해요. 요즘은 또 무슨 연속극을 봤는지 본인이 왕처럼 있고 궁녀들을 대동하고 사기 행각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어요.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게 대통령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대통령 무슨 대통령입니까? 지금 한국은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북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며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은 외국에 놀러다니는 그런 한심한 나라입니다. 어른인지 애인지 구별이 안 가요, 요즘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더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만나자고 약속한 국가 원수가 찾아왔는데도 우리나라에서 가기 전에 만나자고 약속까지 하고서 그날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는 결례를 함부로 그렇게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창피하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떳떳하게 다녀요, 정말. 아,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 한 숲입니다. 그 사람은 아예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창피해서도 못할 텐데 그래도 떳떳하게 새 비행기 타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뒷마음, 즉 영혼을 몰라 그 사람이 좋다고 나라를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뒷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기분대로 엉뚱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편의 행동하는 영혼을 바로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한테 속아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 없죠. 그 사람은 뽑힌 죄밖에 없어요. 뽑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원래가 그렇게 생긴 사람인데 원래가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 창피해서 우리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텐데 떳떳하게 또 다닙니다. 온갖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드러난 것만 볼 뿐 숨겨져 있는 속셈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속셈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자의식의 눈이 아니라 영혼이 직접 느껴야 합니다. 영혼이 직접 느껴야 돼요.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요즘은 눈 속이는 건 아주 쉬워요. 지금 세상이 지금 다 그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영혼이 직접 느끼는 기운을 기감이라고 하며, 기감은 숨겨져 있는 현실을 바로 본다 하여 우리는 이것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현시안이라는 것은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본다는 게 현시안이에요. 현시안은 다시 말하면 있는 현실을 바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직접 느끼는 기감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직감으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보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안 봐도 느껴요. 직감은 곧 영혼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직감, 영감, 예감, 이것은 기감입니다. 아셨죠?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영혼이 바라보는 눈을, 그때 영혼이 바라보는 눈, 뭐 눈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혼이 바라보는 눈을 두 번째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혼 아셨죠? 두 번째 혼. 우리 사이퍼 하는 것도 두 번째 혼이죠. 영혼의 7가지 혼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 그래서 이 두 번째 혼을 우리가 현시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사실 눈이 없죠. 여기는 눈은 없지만 기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금의 정권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좌파 우파로 나뉘어 무엇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지도 모르고, 좌파가 옳은 건지 우파가 옳은 건지, 뭐 옳다면 왜 옳은 건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만 믿고 따릅니다. 그냥 말만 믿고 따른다 이거예요. 좌파들은 특히 자신들을 진보라고 하며, 진보라는 게 뭐예요? 있는 걸 뒤집어 엎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진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는 있는 걸 뒤집어 엎자는 뜻이에요. 진보라고 하며 지금까지 한국을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특정인만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다며 그들을 와해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통령이 밀어줘서 저게 성공한 거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밀어준다고 성공이 되겠어요 그게? 일시적인 성공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성공 못합니다. 대통령도 지금 다 죽은 지가 언제예요? 박정희 대통령 죽은 지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준 데도 있긴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 회사는 망했어요. 벌써 망했어요. 박정희 씨 죽자마자 얼마나 있어 망했어요. 그게 뭐 대우 같은 회사도 그런 대우 컸죠. 와해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왜 없애버려야 됐냐?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업만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버리자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어느 특정 기업만 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고. 현실을 떠나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얘기가 옳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들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그래, 맞아. 그것들 없애버려야 돼. 그것들을 없애버리면 더 거지가 되는 거죠. 지는 지금 밥 먹고 있다가 밥도 못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 생각한 것 같아요. 현실을 못 봐서 그래요. 그게. 그러나 아무리 누군가가 밀어준다고 해도, 박정희가 아무리 밀어준다고 해도 그 시대가 지나면 그때는 있는 실력이 존재하는 것이지, 원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봐준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누군가를 지명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저 사람은 해낼 수 있다. 그 실력을 보고 그 실력을 키워준 것입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돌봐준 회사라면 그 회사는 벌써 망했지 아직까지 존재하지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본인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일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회사는 더 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회사가 지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실력을 발휘하면은, 실력을 발휘하라고선 해줘야지 실력 있는 사람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국민의 평등을 위해 재벌을 해체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체하는 그 사람은 나라의 발전을 망쳐서 국민들 모두를 거지로 만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나마 그 큰 회사들 갖다 해체해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인, 바로 그런 정치인은 틀림없이 그 회사만큼 사람들을 버려서 먹여 살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맡아서 해보라 그래요. 그렇게 벌어먹여 못 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지 못해요. 그게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 입 가지고선 그걸 죽일 수는 있어도, 권력 가지고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택도 없는 거죠. 그게. 택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알죠, 그거를. 현실을 바로 보는 정치인은 오히려 그 회사를 장려하며 더 잘 되게끔 하며 누구나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여러분들도 세계적인 재벌이 되라고 우리를 북돋아줘야죠.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국민 또한 자기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국민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이 없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국민은 정권을 교체하자,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 대선 후보 중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안철수 씨 또한, 안철수라고 있죠? 그 사람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애매하게 걸쳐있는 안철수 씨 또한 지금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는 후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